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일까? 만약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면 당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 여기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하고 현상 너머의 세계를 비웃던 한 소년이 있다.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재단하던 소년, 김민준. 그의 이야기는 2호선 지하철 계단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된다. 스묵한 남짓한 계단이었다. 평소라면 두세 칸씩 성큼성큼 내디뎠을 지각을 면하기 위한 질주의 한 구간에 불과했을 계단. 그러나 그날따라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밤샘 공부로 흐릿해진 시야, 카페인을 겨우 버티는 정신. 수능이 고작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수험생에게 일상이란 그런 것이었다. 경쟁, 불안, 그리고 끝없는 피로감. 그의 세계는 문제집 속 빽빽한 활자와 모의고사 등급으로만 구성된 듯했다. 정신 차리자, 김민준. 스스로에게 내뱉는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쿵, 발을 헛디딘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시야 한 구석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놀란 표정,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껴진 것은 머리를 강타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는 감각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통은 없었다. 대신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어둠이 그를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처럼 아늑하고 안전한 느낌.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보였다. 빛은 점차 커지며 그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터널이었다. 빛으로 가득 찬 터널의 끝을 향해 그는 빨려 들어가듯 나아갔다. 그리고 빛의 끝에서 그는 마주했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광휘. 그저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듯한 빛. 그 빛 속에 있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 없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았다. 경쟁도 불안도 그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감도 사라졌다. 오직 순수한 존재의 황홀경만이 가득했다. 그때 너무나도 익숙한 미소가 보였다.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던 할아버지였다. 늘 인자한 웃음으로 민준을 바라보던 그의 유일한 응석바지였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괜찮다는 듯. 민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울림 있는 그러나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존재 전체를 감쌌다.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다. 돌아가거라. 네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동시에 그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잊고 지냈던 사소한 기억들, 친구와 다투고 화해했던 날 처음으로 과학 실험에 성공해서 기뻐했던 순간 길 잃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었는지 마치 영화를 보듯 깨달았다. 이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고 연결이었고 기적이었다.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 여기에 있고 싶어요. 민주는 절규했다. 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으로 의미 없는 경쟁과 불안이 가득한 곳으로. 하지만 거대한 힘이 그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빛이 점점 멀어지고 다시 어둠이 그를 삼켰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은 닿지 않았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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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기계음과 함께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온몸이 저릿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곧이어 의사가 다가와 그의 눈꺼풀을 뒤집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뇌진탕 소견.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빛과 할아버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꿈이었을까?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 감각, 그 평화, 그 사랑. 그것은 민준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아니 존재한다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정신을 차린 민준을 발견한 부모님은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는 의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어머니의 물음에 민준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이 영혼이 괜찮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왔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가 믿어줄까? 고3 아들이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헛것을 봤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와의 면담 후 아버지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헛것을 볼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헛것. 그들이 보기엔 그저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강렬한 실제였다. 그는 자신이 이전의 김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세상과 그를 연결하던 끈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 버린 느낌이었다. 밤이 되자 병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자신의 심박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빛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곳의 평화와 사랑을 떠올리면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오다가도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던 걸까? 네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그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견해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지옥 같은 입시 경쟁 속에서, 잿빛 도시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며칠 후 병문안을 온 할머니 박 여사에게 민준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행설수설,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 아주 귀한 경험을 했구나. 함부로 떠들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두거라. 그 의미는 살아가면서 천천히 알게 될 게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준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미친놈 취급을 받지 않고 그저 한 인간의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퇴원 후 민준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었다. 빼곡히 적힌 공식과 문제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친구들의 대학 이야기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세계와 발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연히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로 호소했고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신 차려, 김민준. 수능이 코앞인데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본 건 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만해!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응?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몰래 도서관에서 임사체험, 죽음학, 심리학, 철학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레이먼드 무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칼 융. 그들의 글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발견했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씩 위안을 얻었다. 그는 또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수기를 읽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나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었구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창밖으로 지저귀는 새소리가 경이롭게 들렸다. 경쟁자로만 여겼던 친구들의 힘든 표정 속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냉소와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다. 정기검진 날 민주는 담당 의사 이선우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던 이선우 의사도 민준의 진솔하고 꾸준한 태도,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뇌와 성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관련된 의학 논문이나 서적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민준에게 이선우 의사는 차가운 의학 지식 너머의 인간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성세대 지식인이었다. 시간은 흘러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준의 성적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다. 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민준을 붙잡고 설득하거나 혹은 절망에 빠져 언성을 높였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기대와 희망이 아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김민준, 너 정말 이대로 내 인생 포기할 거냐? 우리가 너한테 뭘 못해줬다고. 제발 예전의 너로 돌아와줘.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민준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임사 체험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빛의 세계, 할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 그 경험이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왜 더 이상 이전처럼 성적과 대학에만 목숨 걸 수 없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과 함께 진솔하게 고백했다. 제가 봤던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곳에 비하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걸 찾고 싶어졌어요. 그게 제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아버지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자신이 또다시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고개를 떨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선우 의사였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고 한참 동안 의사의 설명을 듣던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통화를 마친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선우 선생 말로는 내 뇌파 검사나 MRI 결과는 모두 정상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구나. 다만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변화나 실존적인 고민이 매우 깊어 보인다고. 우리더러 내 이야기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쩌면 그게 심리학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대에 가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의 말에 어머니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선 옅은 체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평생 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명문대 의대. 그것은 그들의 자랑이자 보상이자 어쩌면 그들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의 대리 실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며 수능날 아침이 밝았다. 민주는 이전처럼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다. 시험 결과가 자신의 전부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시험지를 받아든 민주는 익숙한 문제 유형들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이 문제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 이 경쟁이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워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 시험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후련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난 느낌이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의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예전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수능 성적표가 나왔고 예상대로 민준의 성적은 예전 같지 않았다. 의대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다. 부모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전처럼 그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의 진솔한 고백과 이선우 의사의 조언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던 것일까? 혹은 아들의 깊은 고뇌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인 것일까? 민준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대학 입학 안내 책자들을 뒤적였다. 의학과는 다른 페이지들, 심리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인간의 내면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들. 그의 눈빛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독립된 한 명의 인간 김민준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빛의 세계, 할아버지의 미소,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들. 그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발견해야 할 것들을 찾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그의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아직 자신의 경험이 가진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방향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이제 막 긴 잠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의 탐색과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여전히 그들은 민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했고 그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예전처럼 성적이나 대학 이야기가 아닌 민준이 읽고 있는 책이나 그의 생각들에 대한 소소한 질문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작은 기적과도 같았다. 민준은 주말이면 가끔 할머니 댁을 찾았다. 박 여사는 여전히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나눠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단다. 네가 경험한 것도 그런 것이겠지. 그 귀한 경험을 잘 간직하고 내 삶의 등불로 삼으렴. 할머니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물론 아무에게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 안에서는 그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선우 의사와의 관계도 이어졌다. 공식적인 진료는 끝났지만 민준은 가끔 이메일이나 문자로 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이선우 의사는 여전히 의학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민준의 영적인 탐색을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의 사고를 자극하기도 했다. 민준에게 그는 의사이자 인생의 선배이자 함께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민준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심리학과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의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듯했지만 그의 선택을 막지는 않았다. 입학식 날, 민준은 새로운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그는 이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랑과 연결의 의미를 탐구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대학 생활은 민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의식과 무의식, 초월 심리학 같은 과목들은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임사체험을 학문적인 틀 안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민준은 교내 상담센터에서 또래 상담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고통의 경험이
어쩌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상담 교육을 받고 실제 상담에 참여하면서 민주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그의 임사체험은 그에게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를 선물해 주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의 중요한 일부이자 전환점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발판 삼아 현실에 단단히 발딛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민주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빛의 세계를 떠올리곤 했다. 그곳에 완전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와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발견해야 할 보물이었다. 그의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미를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 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민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혼란이나 고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몇 년 후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상담 방식에는 그 경험이 깊이 녹아 있었다. 그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그의 따뜻함과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이선우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선우 의사는 몇 년 전 민준의 사례를 익명으로 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 환자를 만나게 되어 민준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기꺼이 이선우 의사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이선우 의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적인 냉철함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민준 씨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그 환자를 보면서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선우 의사의 솔직한 고백에 민주는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다. 저도 처음에는 제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제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인간의 의식, 삶과 죽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한때 환자와 의사였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조금씩 글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감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향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민준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그 안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곤 했다.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란다. 내가 겪은 일은 그 증거 중 하나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네가 얼마나 더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야. 민주는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특별한 경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고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빛의 세계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감사와 평화로 다가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의 삶은 임사체험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변화를 완성한 것은 그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냈으며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 김민준. 한때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소년. 그는 이제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 청년이 되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과 빛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그가 발견해야 했던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용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